More about K-League.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임영웅 가수님이 시축으로 왔던 경기였죠. 네, 임영님이 뭐 시축으로 오고 하프타임에 굉장히 멋진 또 공연을 하면서 누구죠? 그 아이브의 커버 댄스도 하고. 네, 애프터라이크 커버도 치고. 뭐 좀 할 줄 아시나요? 아니, 약간 저는 손동작이 좀 해주세요, 있었는데. 해주세요. 아니, 있었는데. 해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몰라갖고. 보여줘. 저 알려주시면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는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영웅의 시축으로 시작이 됐던 이번 경기였는데요. 쿠플픽으로 선정된 만큼 프리뷰쇼도 있었고 또 임영웅님 덕분에 굉장히 많은 관중이 오면서 뭐 공식 집계로는 45,007명 이렇게 왔다고 해요. 또 이제 가희님도 직관을 다녀오셨고 그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정말 요즘엔 찾아볼 수 없었던 분위기였고 네. 일단 2층까지 저는 W석 2층까지 그렇게 찬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쵸. 네, 정말 10년 전에 이제 성남전 갔을 때 어린이날 최다 관중 이럴 때 네. 봤던 그런 분위기였고 또 관중분들이 또 더 열띠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 분위기는 정말 제가 봤던 것 중에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굿즈도 되게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팬파크 줄도 좀 길었나요? 팬파크 줄에 이제 서울 팬분들 말고도 다른 이제 임영웅 팬분들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고 굉장히 많이 머플러를 걸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 공식 색이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그 영웅시대 맞나요? 네, 네. 근데 한 분도 저는 보지 못했고 오. 다들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계셨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 임영웅님의 파워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티켓 파워를 볼 수 있는, 사실 콘서트도 아닌데도 시축만 한다고 공지는 나갔었잖아요. 사실 뭐 그런 그렇죠. 애프터라이크나 아니면 노래, 히어로라는 노래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나가지 않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그 임영웅님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경기 시작 전에 그 쿠팡에서도 어떤 제주도에서 온 어머님 팬 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엄청 팬이신가 봐요. 막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기가 엄청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45,000명이나 오는 경기를 같이 직관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에너지가 저도 다르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이 이 시축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황의조 선수가 드디어 선제골에 성공을 했고 나상호 팔로세비치 선수의 이어지는 골로 서울이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지표를 살펴보자면 이런데 서울이 이제 59.8%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고 대구 FC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구 FC 팬들은 점유율이 높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특유의 그 역습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은 걸 선호한다 라고 했는데 많은 팬분들의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대구 FC가 힘을 못 쓰고 네. 서울에게 이제 무력하게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전에 3골을 실점하면서 더 이상 내려앉아서 역습만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대구가. 그래서 대구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수비 라인을 이렇게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대구였는데요. 어쨌든 대구가 익숙하지 않은 전술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뎌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기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 선수는요. 일단 이거는 제가 약간 사신 남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네. 이제 임영웅 선수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시나요? 건행. 네. 건행. 네, 매일 배워왔기 때문에 네. 건행. 건행입니다, 건행.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짜 선수는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드디어 시즌 첫 번째 골에 성공을 했죠. 네, 김주성 선수가 이제 세컨볼을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김강산 선수의 팔에 맞고 PK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PK를 황의조 선수가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일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K리그에서 득점을 하게 된 황의조였습니다. 저렇게 지금 세레머니 장면도 나오는데 PK를 성공시키고 나서의 저 황의조 선수의 표정은 한 2년 정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통쾌함, 이제 됐다, 이제 좀 시작해보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로 어떤 거 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오히려 멀리 직관을 있어서. 가면 멀리서 직관을 가면 보기 힘들어요. 네. 아. 네. 그 황의조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 하고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이 안익수 감독. 이제 본인을 프로에 데뷔시킨 감독님을 다시 찾아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골로 이제 황의조 선수가 드디어 좀 풀리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 뭐 안익수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럼 황의조 선수에 대한 부진을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황의조는 지금 10골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골로만 공격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이번 PK를 시작으로 조금씩 또 필드골을 보여준다면은 오늘 경기는 아니죠.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면을 수차례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골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뭐 연결이라든가 버텨주는 모습이라든가 돌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금은 앞으로 이번 PK를 기점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가 마지막에 약간 근육이 올라오는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필드골을 원하는 느낌으로 많이 뛰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긴 했습니다, 사실. 주변 동료들도 약간 황의조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정말 단기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팀으로 뭉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플레이어는 가연님이 한번 찝어주시죠. 네. 두 번째 키플레이는 이제 오스마르 선수인데요. 원래는 이제 수비 라인에서 마지막 최후방의 수비 라인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발에 한 라인을 올려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스마르 선수가 원래는 처음에 이제 영입을 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영입을 됐었고 지금 실제로 구단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미드필더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꾸준하게 이 수비로 기용이 되다가 이번 라운드 이 권한규 그리고 누구였죠? 김주성. 네, 김주성. 네. 네, 권한규, 김주성 라인을 수비에 박아놓고 오스마르 선수를 한 단계 위로 올려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이제 중원에서 결국에는 기성용과 오스마르의 이런 호흡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볼을 내주고 그리고 뭐 방향 전환도 하고 전체적인 볼배금 역할을 두 선수에게 맡겼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에서 사실 기성용 선수의 패스는 이미 뭐 정평이 나 있는 상태였고 오스마르 선수도 사실 그에 못지않는 거를 예전에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최근에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위치로 내려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이 잘하는 위치에서 본인이 잘하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오스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원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선수의 그 전성기는 언제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사실 아쉬움을 보여준 적이 몇 번 있기는 한데 속도 말고는 아직까지도 전성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기성용, 오스마르, 기스마르 조합이 그 기동력 면에서 많이 딸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양쪽 측면에서 젊은 선수들을 통해서 조금 커버를 해주니까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오스마르 선수와 함께 짝을 이뤘던 기성용 선수입니다. 네. 혹시 뭐 약간 감정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또 저런 사진을. 올해 또 유니폼 써야 되는데 네. 올해 유니폼 사진이 여기 보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감정이 실린 게 아닌가 뭐 약간 의심을 해봅니다. 아니 뭐 제가 그럴 리가. 네. 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키포인트인 이유는 키플레이어인 이유는 교체를 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체 이유가 조금 부상의 원인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먼저 좀 교체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가 누구였죠? 한찬희 선수가 맞나요? 네, 한찬희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한찬희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쵸. 네, 사실 기성용의 롤을 거의 오스마르가 받아서 이제 해줬는데 오스마르 선수가 기성용의 그런 공백을 잘 메꿔주기도 했고 또 앞쪽에서 일단은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하게 오스마르가 공격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앞쪽에서 나상호 선수의 그런 돌파와 그런 받아주는 움직임들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기성용 선수가 빠진 그런 빈틈을 막아주기에, 메워주기에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정말 지난 라운드 이제 프리뷰 할 때 네. 이번 라운드 서울의 경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포지션이다. 그렇죠. 바로 골키퍼 포지션이었는데 맞습니다. 서울이 드디어 이제 골키퍼 포지션에서 조금 한숨을 돌리나 싶은 경기였죠. 네. 백종원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뭐 코너킥 같은 상황에서 약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멈칫하는 장면들을 몇 번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약간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게 있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선방도 여러 번 보여주고 굉장히 좋은 판단도 한두 번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최철원이 퍼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런 경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괜히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선방을 꽤 많이 보여줬죠 이번 경기에. 그쵸. 선방을 저게 정말 들어갔나 싶은 골도 발로 막아낸다든지 뭐 손끝으로 막아내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철원 선수가 앞으로 밀려날 것 같다라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또 저는 하나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중에는 어쨌든 뒤에 빌드업을 하면서 수비수들이 골키퍼에게 패스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아직 압박이 좀 세게 들어오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패스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바깥으로 라인 밖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멀리 찬다든가 그런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클리어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사실 뺏기는 것보단 낫거든요. 뺏기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어쨌든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경기 전에 미리 잘 하고 들어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 얘기 한번 해보고요. 다음 이제 대구로 넘어가자면 세드가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결정을 했어요. 네. 세징야 선수의 빈자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대구인 것 같아요. 뭐 에드가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사이드로 나오면서 좀 경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 잘 풀리지 않았죠. 그쵸. 네. 에드가 선수가 사실은 이 신장과 이 덩치만으로도 좀 위압감을 주는 게 있는데 그쵸. 이게 문제는 공을 가지고 있어야 위압감이 드는데 공이 연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세징야와 에드가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에드가가 이번 경기에서는 크게 보여준 게 없었죠. 그렇죠. 네. 사실 세징야 선수가 이제 전방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를 달고 가주면은 에드가 그 옆에서 이제 뭐 하프 스페이스나 이런 데로 침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조합인데 아무래도 세징야 선수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아직은 중앙에 있지 않아서 에드가의 파괴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드가에 대한 평가보다도 수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구가 사실 수비가 장점인 팀이고 수비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던 팀인데 수비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전반에만 30점을 하면서 사실 수비들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그 득점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한 골은 PK였고 한 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대 맞고 나온 굴절된 공을 네. 나상호 선수가 차서 넣었고 그렇죠. 마지막 골이 이제 칼로세비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순전히 필드골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조금 있는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가에 이어서 대구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공격수 네. 고재현 선수가 네. 있는데 고재현 선수의 위치가 사실은 좀 이상했다고 보여요, 저는. 고재현 선수가 원래는 위치 선정을 잘 해서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공격수였는데 이번에는 윙어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재현 선수의 그 장점이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이 나올 수가 없는 위치에 고재현 선수를 갖다 놓고 해줘. 하면은 이제 세징에도 없는데 이걸 누가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댓글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왜냐면 고재현 선수가 꾸준한 경기를 봤을 때
어떻게든 해주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전반 그 경기 내내 후반 약간 사이드에 박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도 이제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저는 대구가 네. 뭐 수비적인 이런 거는 억울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웠다라고 보이는 게 세라토 선수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세라토 선수를 전반 몇 분에 교체했는지 아시나요? 한 30분 30분 정도에? 이른 시간에 교체가 진행이 됐죠. 사실 외국인 선수를 전반에 교체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쵸. K리그에서 외인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 외인들이 가져가는 비중을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사인과 마찬가지인 교체였잖아요. 없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네. 그 30분의 교체는 사실 K리그에서 흔하게 나오는 교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U22 자원을 잠깐 출전시키고 빼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위치에 세라토 웨인이 이제 들어갔다? 이게 지금 대구의 전술이나 아니면 팀 뭐 분위기에 어떤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사실 저는 대구가 그 오스마르와 기성용의 투볼란치 조합으로 나올 걸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원 싸움이 심하게 벌어지면서 양 팀의 그런 볼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한 5분 정도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원 싸움이 그렇게 압박이 심하고 선수도 많이 모여있고 볼도 계속 튕겨내고 굴절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앉아서 뒤에서 볼 배급을 빌드업을 잘 해서 앞으로 한 번에 넘어가거나 그런 세징야의 그런 역습, 직선적인 움직임을 받아주거나 이렇게 공격 전개를 했었는데 중원 싸움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조금은 전술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초반에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경기가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라토 선수가 교체로 나간 다음에 이 다음이 사실 더 문제였어요. 대구 팬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대구 선수들 입장에서나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대구의 감독 최영근 감독의 발언이 있었죠. 최영근 감독이 경기 종료 이후에 브라질 선수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좀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발언을 되게 좋아하진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설령 정말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팀 전체적으로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그리고 팬들이 지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뭐 약간의 충격요법을 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약간 실언식으로 나온 건지는 사실 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발언에 있어서 조금은 지금 뭐 말씀하신 걸 저는 그 발언한지 몰랐지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경기 후 기자회견 같은 데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모르겠는데 딱 특정 지어서 누군가를 말한다는 것은 감독 본인에게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다음 경기를 한 번 더 지켜봐야겠죠. 그쵸. 다음 경기에 어떤 뭐 좋은 경기력으로 더 돌아올지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명제가 될지 이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